옛날 비 내리는 오후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한 명이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식도 집도 없이 여러 지방을 전전하며 끼니를 해결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숙식하고 있었죠. 주막은 한양에 있었는데 그날에는 영조 임금의 한양 길거리 행차가 있어 임금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비를 피하느라 다들 주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때문에 주막 안채는 물론 문밖 처마 밑까지 사람들로 빽빽하여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노인이 아련한 얼굴을 하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가 소시적에 세제를 넘을 때 내렸던 그 비 같군. 그때가 그립구나 그리워. 그러자 곁에 있던 사내가 갑자기 뭔 소리냐며 물었습니다. 아니 영감님, 비에도 옛 것과 지금 것이 있어?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네. 깊게 생각하지 말게나. 그리 말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오? 궁금하니까 뜸 들이지 말고 옛날 일이나 말해보시오. 비가 와서 분위기도 좋은데 한번 추억 속으로 빠져나 봅시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노인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의 보답이라도 하듯 노인은 옛날 비 오는 날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십수년 전 어느 해 여름이었소. 한낮에 세제를 넘어 아무도 없는 곳을 지날 즈음 소나기가 퍼부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 뭐여. 그래서 허둥지둥 비 피할 대를 찾고 있는데 산기슭에 초막 하나가 눈에 들어옵디다. 급히 찾아 들어가니 거기엔 한 노처녀가 있었소. 얼굴은 제법 예뻤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아직 짝을 찾지 못한 듯 했지. 나는 그녀에게 비만 피하고 가겠다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소. 그리고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있는데 처녀는 곁에 있으면서 피하지도 않더이다. 오히려 곁눈질로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기까지 했지. 그래서 나는 알 수 있었소. 그녀 역시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이오. 그래서 나는 순간 마음이 동해 그 자리에서 처녀를 안아버렸소. 그녀도 별로 싫어하는 기색이 없이 나에게 몸을 맡겼고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운우지정을 나눴소. 그리고 끝마치고 바지춤을 축혀 올렸는데 놀랍게도 비 또한 그쳐 있었지 뭐요. 당시에는 급히 서신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맡고 있어서 그녀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는구려. 이름이나 나이, 하다못해 내 이름이나 말해줄 걸 하는 후회 말이오. 오늘의 이 비가 꼭 그날 내리던 비 같아서 우연히 생각났다오.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처마 밑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총각이 다짜고짜 마루로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방금 세제에서 비 맞은 얘기를 한 분이 니신지요? 난데 왜 그러나? 순간 총각은 넙죽 엎드려 노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오늘에야 아버님을 뵙게 되다니 분명 하늘이 저희 딱한 사정을 가엾게 여겨 도와준 듯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막에 있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노인과 청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노인도 깜짝 놀라 물었죠. 갑자기 무슨 말인가? 저의 어머님이 할아버님과 둘이 사시다가 먼저 떠나보낸 후 외딴 곳에서 집을 지키고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가 내리던 중에 어떤 행인을 만났는데 그와 정을 통하여 저를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찌 알게 됐냐면 제가 자라서 말을 배웠을 때쯤 저만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물었습니다. 그건 알겠네만 그런 일을 겪은 이가 나 말고도 또 있지 않겠나? 그러니 자네가 내 아들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네. 그리고 나 역시 이런 경우를 몇 번이나 겪었고 말이야. 그러자 총각이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어머니께 아버지의 생김새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라 특징이랄 것이 없다 말씀하셨죠. 다만 엉덩이에 큰 사마귀 하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도 엉덩이에 커다란 사마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깜짝 놀라며 총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맞네, 맞아. 내 엉덩이에 큰 사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걸 보니 내가 분명 내 아들이 맞구나. 청년은 갑작스레 만난 아버지를 보며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친아버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워도 꾹 참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라도 살아 계시다면, 찾게 된다면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하겠다 다짐도 했고요. 한데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 만나게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또한 하늘이 저희 정성을 갸륵히 여겨 이루게 해준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대로 저와 한기엽게 고향으로 내려가시지요. 제가 열심히 농사지어 모시겠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선 여태껏 수절하고 계시고 외갓집도 가난하지 않으니 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고요. 총각의 이 말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특한 일이라며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주모도 부엌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김영감이 아들을 얻었다고? 아이고야, 나는 저 양반이 역마살 때문에 이리저리 씨 뿌리고 다닐 때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네. 한데 아들 하나만 왔는가? 저 양반 하고 다닌 꼬라지를 보면 아들, 딸이 20명쯤 될 것 같은데 말이야. 한 고을의 총각 처녀가 다 저 양반 자식이라고 해도 믿을 텐데. 사람들은 주모의 말을 듣고 모두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노인 역시 마찬가지로 웃다가 순간 자신의 처지 생각에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생활을 오래 한 터라 졸지에 떠나자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였죠. 또한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중에 모아놓은 돈도 한 푼 없어 노잣돈 마련도 걱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를 알아챈 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 수중에 약간의 돈이 있으니 이것을 노잣돈으로 하면 될 겁니다. 아들이 말하자 그의 효심에 감동한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주머니를 털어 그들의 여비에 보탰습니다. 그 돈만 해도 대여섯 양 정도는 되었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별이네 그려. 김영감, 그동안 욕받네, 욕봤어. 주모도 그리 말하면서 10량이나 내놓았습니다. 이윽고 비가 개고 노인은 주변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는 비를 피하러 모인 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자식의 부인까지 생긴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떠돌이 생활은 그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인과 함께 아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